꺼진 줄 알았던 모니터가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박지우 변호사의 텅 빈 사무실, 그곳에 홀로 남겨진 노트북에서였다.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아스라이 펼쳐졌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방금 전 넥스트림 코리아 감사팀 내부 고발 메일함으로 전송된 익명의 파일, 그녀가 지난 며칠 밤낮으로 고뇌하며 작성한 그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지우. 그녀는 32회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법조인이었고 어머니는 명망 있는 예술가였다. 유복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명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내 최대 로펌을 거쳐 글로벌 기업 넥스트림 코리아 법무팀에 스카우트 될 때까지 그녀의 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명품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 동료들의 은근한 부러움과 상사의 두터운 신임. 그것이 박지우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하얗고 갸름한 얼굴에는 언제나 지적인 자신감이 넘쳤고 또렷하고 명쾌한 목소리는 어떤 복잡한 법률 문제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이나 부조리함 따위는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넥스트림 코리아의 신임 지사장 마이클 존슨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시아 그린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마이클 조셉 존슨. 넥스트림 코리아의 새로운 수장이자 미국 본사에서도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떠오르는 별이었다. 190cm에 육박하는 장신,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 입은 최고급 수트핏. 유창하면서도 부드러운 톤의 영어와 놀랍도록 정확한,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는 첫인상부터 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특히 그의 깊고 검은 피부는 때로는 동경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묘한 이질감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켰다. 그는 공식 석상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종종 자신이 겪었던 혹독한 인종차별과 가난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감동적인 스토리를 풀며 스스로를 살아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이자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리더로 포장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성공 신화에 열광했고 그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찬양했다. 박지우 역시 처음에는 그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내심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빈민가 출신 소년이 백악관 앞에서 연설하는 그림은 그녀에게 왠지 모를 뭉클함까지 안겨주었다. 하지만 아시아 그린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지우에게 불편한 진실의 민낯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곳곳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 동남아시아 현지 환경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폐기물 처리 규정, 전문학적인 금액의 자문료로 위장 불투명한 리베이트 약정,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심각한 환경오염 가능성과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실적과 주가 부양을 위해 이를 강행하려는 존슨의 냉혹하고 비정한 의지. 지우는 며칠 밤을 새워 계약서를 분석했고 관련 법규와 국제협약까지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적 위험을 넘어 명백한 불법과 비윤리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 안의 작은 정의감, 로스쿨 시절 가슴에 새겼던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낡은 문구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멈춰야 한다고. 몇 번의 깊은 밤샘과 고뇌 끝에 지우는 익명으로 회사 내부 감사팀에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첨부 파일과 함께 메일을 보냈다. 존슨 지사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프로젝트와 그의 결정을 겨냥한 내용임은 분명했다. 그것이 그녀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어쩌면 가장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그 익명의 메일 한 통이
그녀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을 얼마나 허망하고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될지를.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존슨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내부 정보 유출 및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박지우는 인사팀으로부터 긴급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받았다. 제목은 핵심 프로젝트 정보 외부 유출 시도 및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중대한 계약 위반. 청문회장에서 존슨은 평소에 젠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 대신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우를 몰아붙였다. 박지우 변호사, 나는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믿었기에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법률 검토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나아가 동료들의 명예까지 더럽힐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의 확신에 찬 눈빛과 단호한 어조에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익명으로 보냈던 감사팀 메일의 발신 IP가 그녀의 사무실 PC로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평소 그녀와 업무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사소한 갈등을 빚었던 동료 몇몇이 그녀가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하며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증언까지 줄줄이 내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 그녀를 겨냥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결국 박지우는 해고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명성, 탄탄했던 경력, 동료들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까지도. 넥스트림 코리아의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지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그러나 이제는 적대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그 건물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이클 존슨의 잔인한 보복은 이제 막 그 추악한 서막을 올린 창이었다. 해고 이후 박지우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무능하고 회사 기밀이나 빼돌리려던 문제 많은 변호사란 주홍글씨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국내 최고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로펌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헤드헌터들은 약속이나 한 듯 연락을 끊었고 어렵게 잡힌 몇 번의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은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의 과거를 집요하게 캐물을 뿐이었다. 마이클 존슨,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게 법조계와 헤드헌팅 업계에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우가 2번 다시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치밀하고 악랄하게 손을 써놓은 것이 분명했다. 한때 절친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부 전화를 해오던 몇몇조차 지우야, 미안하지만 존슨 지사장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며 슬그머니 멀어져 갔다.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배신감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이들은 이제 뒤에서 그녀를 조롱하고 험담하기 바빴다.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그러게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고 단단했다. 넥스트림 코리아와 마이클 존슨의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 앞에서 대부분의 로펌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자체를 꺼렸고 간혹 관심을 보이는 변호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성공보수와 착수금을 요구했다. 그녀가 로펌에서 나와 넥스트림 코리아로 옮기면서 받은 스카우트 비용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그녀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서울 변두리 관악구 신림동의 좁고 허름한 고시원 골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의 소음, 복도 끝 공동 샤워실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냄새.
과거 그녀의 화려했던 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차디찬 샤워기 물줄기 아래 몸을 떨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절한 나약함과 세상의 냉혹한 민낯을 절감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문 밖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숨이 막혔다. 과거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세상 물정 몰랐던 안일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이었는지도. 그녀는 마이클 존슨의 검은 피부와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냉혹한 표정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가 자신에게 보냈던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시선, 너 같은 온실 속 화초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뭘 알겠냐던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절망과 무기력의 나날들이었다.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며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 지사 J 지사장의 파렴치한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은 넥스트림 코리아와 마이클 존슨의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익명의 글쓴이는 J 지사장, 누가 봐도 존슨을 지칭하는 이니셜이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강요받다 결국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그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보냈다. 단 한 줄이었다. 혹시 그 J 지사장이 MJ인가요? 며칠 후 기적처럼 답장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에 나타난 사람은 20대 후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넥스트림 코리아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존슨의 눈밖에나 온갖 괴롭힘 끝에 해고당했다고 했다. 수연은 존슨의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숨죽여 지냈지만 지우의 쪽지를 받고 마지막 용기를 냈다고 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 속에는 지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깊은 절망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가닥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수연은 존슨의 비리를 암시하는 몇몇 내부 자료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워낙 보안이 철저하고 감시가 심해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강민준 변호사님이라고. 예전에 저희 회사 다른 피해 직원분 상담해 주셨던 분이에요. 승소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만나보세요. 그 이름이 박지우의 꺼져가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힘겹게 지폈다. 지우는 수연이 건네준 낡은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무실은 예상대로 종로의 오래된 상가 건물 한 구석에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거부하는 듯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준 변호사는 40대 초반에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듯 지치고 피곤한 얼굴을 한 남자였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우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혹은 수없이 들어왔던 레퍼토리 중 하나인 양 묵묵히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냉담하고 무심했다. 박지우 변호사님, 처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존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넥스트림 코리아, 거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입니다. 승산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쓰라린 실패에서 비롯된 듯한 깊은 체념과 회의감이 짙게 묻어 있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낼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두 주먹을 쥔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박했다. 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전부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 이건 아주 길고 고독한 싸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럴 각오가 정말로 되어 있습니까?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부터 박지우의 삶은 또다시,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졌다. 그녀는 고시원 방의 작은 책상과 동네 도서관, 그리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PC방을 오가며 마이클 존슨과 넥스트림 코리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과거 판례, 기업 공시 자료, 해외 기사, 심지어 존슨의 과거 인터뷰 영상까지 밤을 새워 국내외 기업 비리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분석하고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내부 고발자 보호법 조항들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다. 한때 명품 브랜드의 신상 컬렉션과 해외 여행지를 검색하던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은 이제 차갑고 딱한 키보드 위에서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회계 감사 보고서를 쉴 새 없이 클릭하고 있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으로 줄었고 식사는 편의점 삼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또렷하고 날카로워졌다. 과거 대형 로펌의 유능한 엘리트 변호사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벼랑 끝에 선 자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진실을 향한 지적 갈증이 그녀를 미친 듯이 움직이게 했다. 강민준 변호사는 그런 지우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가려내는 방법, 그리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는 여전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잠도 자지 않고 악착같이 자료를 파고드는 지우의 집요함과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력에 조금씩 놀라는 눈치였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꺼진 불씨가 다시 살아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최수연 역시 용기를 내어 과거 넥스트림 코리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비밀리에 접촉하며 존슨의 비윤리적인 업무 지시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금씩 과거의 자신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 존슨은 그들의 움직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만큼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었다. 지우의 고시원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어슬렁거렸고 그녀의 낡은 노트북은 시도 때도 없이 해킹 시도를 당했다. 심지어 존슨은 자신이 가진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한 유력 경제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익명의 제보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언급하며 최근 회사 구조정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퇴사한 한 전직 직원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색인종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저를 마치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교묘하게 지우를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검은 피부와 외국인이라는 소수자성을 방패 삼아 오히려 박지우를 백인, 아시아인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성공한 유색인종 상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악랄한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그의 계산된 연기와 눈물 어린 호소는 일부 대중들에게 먹혀들었고 순식간에 지우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우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강민주는 착잡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존슨은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악당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할 줄 아는 자예요. 이런 여론전과 심리전에도 능숙하고요. 우리는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그가 어떤 변명이나 술수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뜻밖의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왔다. 존슨의 전직 개인 비서였던 김민아 씨였다. 그녀는 익명을 철저히 요구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강민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다. 존슨 지사장이 박지우 변호사님을 해고하고
업계에서 매장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과 과거 다른 여러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증거 녹취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존슨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던 또 다른 피해자였고,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양심의 가책과 존슨에 대한 복수심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하다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박지우의 외로운 투쟁을 접하고 마지막 용기를 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의 신변 안전 보장과 익명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와 강민준, 그리고 최수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긴밀하게 움직였다. 존슨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약속 장소를 변경하고 암호와 같은 연락 방식을 사용하며 김민아 씨와 접촉했다. 마침내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에서 세 사람은 두꺼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김민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작은 USB 안에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담겨 있었다. 녹취 파일에는 존슨이 박지우, 그 건방지고 오만한 계집애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해. 내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깨끗하게 치워버릴 거야. 업계에서 2번 다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광기 어린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그가 과거 여러 명의 여직원들에게 당신 같은 젊고 예쁜 동양 여자는 순종적이라서 내가 다루기 편하고 아주 좋아. 따위에 역겨운 인종차별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증거들,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는 내부 회의록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괴물과의 마지막 싸움을 향한 반격의 시간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존슨에게 짓밟히고 고통받았던 이름 모를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하고 초라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과 같은 결의로 이글거리며 빛나고 있었다. 지우와 강민주는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밤새도록 정리하고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완벽한 반박 논리를 구축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에 제보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마이클 존슨 개인과 넥스트림 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 명예훼손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존슨의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되고 다음날 아침 언론 보도가 일제히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사회적 파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충격 단독, 글로벌 기업 넥스트림 코리아 마이클 존슨 지사장, 두 얼굴의 야누스, 인종차별 극복의 아이콘인가, 악랄한 직장 내 성범죄 포식자인가. 피해자 박지우 변호사 심층 인터뷰 공개.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존슨이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치밀하게 쌓아 올렸던 차별을 극복한 성공한 흑인 리더, 정의롭고 진보적인 경영인이라는 화려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다. 그가 과거 다른 여러 직원들에게 저질렀던 온갖 종류의 갑질과 추악한 비리,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익명의 추가 폭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존슨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분노, 그리고 박지우에 대한 뜨거운 응원과 지지의 물결로 들끓었다. 궁지에 몰린 존슨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을 선임하여 총력 반격에 나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고 박지우와 언론을 향해 악의적인 음모이자 성공한 유색인종에 대한 조직적인 마녀사냥이라며 최후의 발악을 했다. 저는 평생을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파렴치한 가해자라니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묘한 인종차별입니다.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그러나 이미 등을 돌린 싸늘한 여론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드디어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강민준 변호사와 이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최수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존슨 측 변호인단은 초호화 군단이었다. 그들은 재판 초반부터 온갖 법률적 기술을 동원하여 지우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시도했고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과 과거 연애사까지 들추며 그녀를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인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존슨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와 추악한 성희롱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 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과 회계장부 조작 증거, 그리고 그에게 고통받았던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익명 증언들이 차례차례 법정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공개되었다. 박지우, 그 건방지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계집애, 반드시 내 손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2번 다시는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당신 같은 젊고 예쁜 동양 여자는 원래 순종적이고 말 잘 들어서 내가 다루기 편하고 아주 좋아. 오늘 밤 나랑 특별한 시간 한번 보내보는 건 어때? 존슨의 추악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가 법정 안에 가득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선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존슨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고 유지해왔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산산조각내어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존슨 측 변호인단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박지우의 부당해고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판결과 함께 마이클 존슨의 상습적인 명예훼손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 검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박지우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불안하고 초라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여전히 낡고 저렴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마침내 얻어낸 깊은 평온함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자신감이 잔잔하게 어려 있었다. 그녀의 2 손을 꼭 잡은 강민준 변호사와 최수연의 얼굴에도 감격과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후 마이클 존슨은 넥스트림 코리아 지사장직에서 즉각 해임되었고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악착같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공신화는 한낱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 넥스트림 미국 본사는 전 세계를 향해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윤리 경영 강화를 약속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지우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 강민준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최수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소박한 나무 간판에는 등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따뜻하게 새겨져 있었다. 직장 내 권력형 비리, 부당해고, 내부 고발자 문제,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비영리 공익 법률 지원 단체였다. 박 변호사님, 첫 번째 의뢰인이 오셨어요. 문 밖에서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그러나 눈빛에는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작은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떨고 서 있었다. 그녀가 힘겹게 털어놓는 이야기는 지우 자신이 불과 얼마 전까지 겪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지우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여성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자신의 2 손으로 가만히 감싸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등대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불의와 절망과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눈부신 가을 햇살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녀의 또 다른 길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향한 그녀의 등대는 이제 막 그 작은 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등대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 분명했다.